저는 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 큰애는 큰애라서 좀 신경을 쓰고요. 막내는 막내라서 또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둘째는 이렇게 지금 와서 보면 참 이렇게 너무 신경을 많이 못 써줬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둘째는 항상 어려서부터 이렇게 좀 조용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고, 그러니까 형은 주말이면 항상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하는데, 그래서 준아야 너는 학교 친구가 없니? 친구들하고 좀 나가 놀아라 이렇게 늘상 이야기해도 그렇게 나가 놀지를 않더니 중학교 2학년 때 후반부터는 이렇게 좀 조금씩 이렇게 뭐 이렇게 학교에서 하는 그 활동을 하면서 바깥에 외부에 나가서 하는 활동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조금 바깥에 친구들하고 나가서 어울려 놀더라고요. 근데 이제 노는 친구들이 보니까 한 번씩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준호가 요새 가출하는 친구하고 잘 논다. 뭐 별극은 없느냐 그렇게 하시곤 하셨어요. 근데 이제 3학년 되면서 이제 요즘 들어서는 부쩍 이제 친구들하고 바깥에 나가는 일도 너무 많고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크게 일을 저지르거나 하진 않았는데 한 3주 전쯤에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 한 아이가 그 반 아이들한테 4명이서 한 아이를 좀 괴롭혔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아이는 아주 1학년 때부터 얘를 좀 많이 괴롭혔던 친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이 괴롭혔던 친구하고 저희 아이하고 좀 제일 좀 친하게 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그 아이들하고 어울리면서 지는 처음에는 장난을 했지만 이렇게 또 그 아이를 괴롭히게 되고 이렇게 돼서 학교에서 한번 이제 왔다 가라고 하셔가지고 다 가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뭐 아이도 이제 반성문을 쓰고 저도 이제 사죄를 하고 부모님께 사죄를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걱정이 준호가 이렇게 그 아이하고 어울리면서 좀 많이 거칠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되게 조용하고 너무 말이 없고 너무 이렇게 좀 그거 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좀 거칠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좀 조심을 시켜주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저희 아이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때 이게 어찌 보면은 크게 뭐 문제될 일은 아니지 않나. 아이들이 친구가 이런 친구도 있고 저런 친구도 사귀어보고 하는 건데 내가 너무 또 그 아이하고 이렇게 뭐 가깝게 지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런 것 같고 이런 딱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아이한테 좀 지혜롭게 그걸 해줘야 되는지 늘상 이야기를 하기는 아직은 네가 마음이 그게 딱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휩쓸릴 수가 있다, 물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항상 주의하라고만 하곤 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어떻게 아이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고 해야 할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연스러움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얌전한 게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이런 말 알아요? 네. 예. 그러니까 얘가 친구를 적극적으로 자기가 사귀는 성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꾸 사귀라고 또 그건 친구가 사귀는 성향이 아니고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그냥 인정해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의 욕망이지 뭐 또 사귀라 그러잖아. 그러면 사람이 여자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내가 소극적인 사람이라면 누구하고 사귀게 돼요? 소극적이면 사귀게 돼요?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찝쩍대고 먼저 뭐라고 하는 사람하고 사귀게 돼요? 적극적인 사람하고 사귀게 되죠. 그러니까 여자가 속에 남자친구 사귀기도 쉽고 이렇지만은 이게 성향이 소극적이라 가지고 항상 가만히 있기를 이렇게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잘 못 사귀면 이 또 여자들한테 와서 적극적으로 집적대는 거는 어떤 남자예요? 껄렁하는 남자 아니에요. 그죠? 바람기 있는 남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필연적으로 얌전한 게 이런 일이 먼저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뭐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소극적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껄렁대는 해라. 야, 얘한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끌고 가고 이러잖아. 얘는 소극적이니까 누가 적극적으로 안 끌고 가면 잘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끌고 가고 하니까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남 뭐 두들겨 패고 하는데 이렇게 한두 번 따라다니면서 그냥 그것도 또 따라 소극적인 애니까 자꾸 따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혼자 말썽꾸러기가 되는 거지 뭐.
우리 애가 착하고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두드리 맞은 애 집에 물건 뺏긴 애 집에 엄마한테 가서 우리 애가 착한데 뭐 애를 잘못 사게 해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요거도 먹지. 그러니까 엄마가 선택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소극적이니까 이렇게 좀 말썽을 피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래가 학교 불려다니면서 욕 좀 얻어먹고 뭐 애가 징계를 받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친구라도 하나 사귀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좀 사회생활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부모가 생각을 하면 그냥 특별히 야단치지 말고 여기서 남의 물건을 뺏거나 아까 얘기한 대로 5가지 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네가 꼭 지켜라. 이렇게 딱 하고 나머지는 누굴 사귀라 사귀지 마라 얘기하지만 그건 절대로 안 된다. 남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는 건 안 된다. 그런 건 절대로 안 된다. 이것만 주의를 주고 다른 얘기를 안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자꾸 들어오면 지금 거기서 겨우 친구 사귀어가지고 재미 붙여놨는데 지금 그 사귀지 마라 이런다고 하면 그게 해결이 되겠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부모한테도 반항하고 왜냐면 지금은 이제 친구가 더 좋거든. 이제 혼자 외롭게 있던 사람일수록 이렇게 사람을 사귀면 더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좋은 방법은 조용히 애를 데리고 이사를 가버리는 게 제일 낫죠.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가 뭐든지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큰 어떤 사건이 생기기 전에 이사를 가서 저 딴 지역에 가서 이사를 가서 이제 이런 거를 갖고 이래라 저래라 말썽을 피워가 사건이 나가 태학을 맞고 이사를 가고 이러지 말고 미리 명모삼천 들어봤죠? 그런 것처럼 이제 조용히 이사를 가서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그럼 또 그 애 소극적이니까 이사하면 잘 적응할까 못할까? 못하겠지. 그것도 이제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를 간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심정은 활발하게 친구하고 놀되 나쁜 데는 빠지지 말고 공부는 잘하고 자꾸 이제 이런 생각. 근데 인간이 그래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걸 욕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있으면 이게 극복되려면 저런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걸 이제 큰 테두리를 내가 알고 그거 갖고 우왕좌왕 안 하고 지켜봐야지. 5개에 해당되는 남을 해치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뚜렷이 지켜야 된다. 간섭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인간 삶의 도리이기 때문에 너 개인 공부해라, 뭐 잘해라 이런 거는 간섭에 속하는 거예요. 애가 공부를 못한다. 이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남한테 이익을 주는 거야. 그러나 이제 남을 때린다, 물건을 뺏는다, 성추행을 한다, 이제 남을 속인다. 이런 거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원칙이 부모가 딱 뚜렷해야 돼. 우리 아들이니까 봐주고 이러면 안 되고 이건 뚜렷해야 된다. 그러나 또 그게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나치게 간섭하면 안 된다. 나하고 다른 내 자식이라도 나하고 다른 사람이잖아. 근데 그걸 내 맘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지금 이제 잘못 건드리면 이제 반발하죠. 전에는 이제 특별한 다른 돌파구가 없으니까 부모 시킨 대로 하지만 이제 다른 돌파구가 열렸잖아요. 여러분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 남편 빼고 아무 아는 사람도 없다. 그럴 때는 남편이 뭐 문제가 있어도 그냥 불평불만하고 그냥 있지. 딴 길이 없는데 어디를 가든 뭐 무슨 이유로든 등산을 갔든 절에 왔든 뭘 했든 뭐 어쨌든 다른 남자를 뭐 애인으로는 안 사귀었다 하더라도 그냥 좋은 사람 여기저기 아는 사람 좀 있다. 이런데 남자가 막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면 마음이 다른 데로 가요, 안 가요? 가는 게 이게 정상 아니에요. 안 가는 게 정상이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다 이런
자기의 내면의 욕구와 주위의 환경이라 하는 두 가지에 의해서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콩 씨앗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자기 내면의 욕구요. 자기 까르마. 두 번째는 콩 씨앗이 있다고 무조건 사기 트는 건 아니잖아. 천장에 매달아 놓으면 사기 안 트잖아요. 땅에 심어져야 적당한 온기와 습기가 있어야 사기 튼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당한 온기와 습기만 있으면 사기 트느냐? 콩 씨앗이 없으면 사기 안 튼다는 거예요. 그걸 인연이라 그래. 직접적인 원인을 인, 간접적인 원인을 연. 인연이 화합하면, 인연이 만나게 되면 과보가 생겨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인을 자기 내면에, 상황이 어떻든 자기 내면에 이 나쁜 씨앗을 없애는 게 수행이라 그러면 이 환경을 개선해 줘가지고 그런 나쁜 씨앗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싹이 안 터도록 주위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이게 이제 정토 건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수행적 관점에서 세상을 탓하지 말고 내가 해탈의 길을 가야 되고 세상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을 탓하지 말고 어떻게 된다. 이 연을 좋게 만들어줘서 그런 씨앗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만들어준다. 이게 이제 보살의 원, 정토 건설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어떻든 간에 내가 괴롭지 않는 거는 내 수행이고, 내가 좀 힘들더라도 아이를 위해서 어떤 변화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거는 이제 연을 개선해 주는 거지. 그게 이제 명자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3번 이사를 간. 아이라는 것은 어리석기 때문에 가르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 그게 이제 명모삼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은 애를 타일렀어. 애한테 뭐라고 해서 자꾸 고치려고 하잖아. 그거 안 되지. 어려워요. 남편도 마찬가지. 자기도 자기 못 고치는데 어떻게 자꾸 남 고치려고 그래. 그러나 아직은 아이는 어리니까 자기 책임하에 모든 걸 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안 되겠다 싶으면 이사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 틀만 내가 잡아주고 아이가 그것을 이겨내도록 그런 환경에 물들기도 하고 공부 잘하는 애하고 깡패하고 그래 올라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다 커가 이래 보면 다 뭐 추억이고 좋은 것 같은데 그걸 부모가 고등학교 때 그 짓 하는 거 봤으면 어때요? 다 걱정거리지. 그게 애들 심리가 그래요. 부모가 볼 때는 저 나쁜 놈 저거하고 사귀지 말았는데 지가 볼 때는 그거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의리있어 보이고 그래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책임 회피하는데 그런 깡패들은 지가 나서가 책임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이러면 그건 영웅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부모가 이해하고 내가 어떤 울타리를 쳐서 그 이상 벗어나지 않는 것만 내가 보면 되지.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들도 공부도 잘하고 친구도 사귀되 그런 친구는 사귀지 말고 그런 친구를 사귀되 일정한 선은 벗어나지 마. 그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려지면 그냥 제가 그렇게만 하면 아니 별 탈이 없을까 싶었어요. 그걸 내가 보장하라고? 그건 주식 사면서 나한테 와서 이거 안 떨어지는 보장을 스님 좀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고 정악을 먹고 퇴악을 먹는 것도 각오해라 이런 얘기지. 그런 일이 안 생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사귀면 그런 쪽으로 이미 가고 있는 거니까 그걸 각오하고 미리 딱 알고 있어라 이 말이야. 그게 음녀가 되면 조용히 이사를 가라. 그러니까 어쨌든 이사도 안 가고 사귀기도 하고 애도 안 나쁘고 나눠면 고래고래가 괜찮겠죠. 이런 거는 세상에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근데 인생을 너무 안일하게 살아. 세상이라는 건 제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자기 인생은 자기가 늘 경기에 끄달리지 말고 행복을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뭘 바꿔야 된다. 뭐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노력을 해도 뜻대로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100을 하면 한 개쯤 될까 말까 해.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애가 잘 될까요? 이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잘 돼? 위험하면 이사를 부터 가야 되고, 한 30평이 살다가 20평이라도 옮겨 가야 되고, 그럼 거기 또 애가 적응하는 부작용, 또 집에 있고 소극적이고 그런 친구 못 만나가지고 맨날 불평하고 이런 거를 각오를 해야 되고, 그래도 그런 행동은 안 된다. 소극적이든 우울증이 걸리는 건 좋지만 남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 되든지, 애가 그동안에 소극적이었는데 뭐 깡패가 올려가지고 사고를 치고 무슨 벌금을 무는 한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렇게 좀 올려 다녀라. 그게 오히려 네 장래에 낫겠다. 물론 그런 나쁜 짓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에서는 어때요? 이건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걸 염두에 두지만은 주의를 줘가면서 하든지, 이게 선택에 대한 책임이란 말이에요. 고맙습니다.